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증가세 결국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런 숫자에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5,128명, 닷새 연속으로 5,000명 안팎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거의 주 단위로 3,000명, 4,000명, 5,000명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일요일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주 일요일에 3,000명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좀 확진자 수가 이제 사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더 문제인 거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보통 한 2% 이상 전체 확진자의 2% 이상이 위중증 환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명 정도 내외의 그런 위중증 환자가 지금 계속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추세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150명 정도가 이제 매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의료 시스템에 이제 그럼 중환자실이 이걸 견딜 수 있느냐가 이제 1차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세 이상에서 그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96%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듯이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가 백신 접종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효과가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 좀 관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중증 환자 수도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추세면 다음 주에는 6,500명에서 7,000명, 그 다음 주에는 뭐 9,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이제 내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네. 좀 더 강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8명인데 이 정도 강도로 했을 때 좀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까 전문가로서 의견도 궁금한데요. 사실 뭐 사적 모임을 지금 과거에 이제 10명이 6명이 된 건데요. 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10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명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기업에서의 무슨 회식 이런 것들은 좀 숫자가 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대상 자체가 넓어진 건 아니고 실제적인 실효성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뭐 집합금지나 같은 이런 정말 강력한 조치들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사실 걸려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어떤 회식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또 등장한 게 좀 오미크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 오미크론이 이제 좀 그 유행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확진자 수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연말 연시를 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제 4주간의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 이 기간에 그런 좀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건 12명이지만 이미 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는 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지금 뭐 지역사회에 뭐 대규모 유행이 나타난 흔적은 없지만 적어도 가족진 그리고 좀 대규모 종교시설 중심의 유행들이 지금 나타난 건 확실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 아주 이제 그 맨 처음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뭐 진단을 됐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러질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접촉자가 얼만큼 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나 그런 검사들을 진행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격리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의 유행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세만 봐도 이게 전파력이 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증상이나 치명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종식의 뭔가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은 저도 당연히 갖고 바람일까요? 있죠. 근데 그 남아공의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요, 한 3주 전, 4주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2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11월 24일 그 오미크론이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어갔고요. 제가 어제 확진자 수 보니까 16,000명을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3주, 뭐 4주 이 정도 만에 200명이 16,000명이 되는 이런 대규모 유행 확산이 지금 남아공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남아공에 이제 이게 있는 이제 의사들, 그 이제 델타 변이도 경험하고 오미크론도 경험한 뭐 그런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차적으로는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더 증상이 심한 것 같진 않다라고 뭐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예전에 걸렸던 사람이나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리는 걸 보니까 뭐 기존의 백신이나 이제 그런 그 걸린 항체들이 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 좀 해석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 됩니다. 아,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들은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남아공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고령층에서 정말로 안전한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뭔가 해석을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 확진자 수가 늘다 보면은 이제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인데 지금 병상 상황이 많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정도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병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꺼번에 늘릴 수 없는데 더더욱 문제인 건 이제 의료 인력들이 그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이제 인력도 문제고 지금 에크모 같은 그런 장기들은 사실은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다뤄야 되는데 네. 지금 흉부외과 전문의가 제 전공의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대부분 막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환자를 보는데 한계에 이제 도달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환자들이 지금 이제 뭐 중환자실 뭐 몇 개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학 병원마다 몇 명씩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송이 되기보다는 그냥 요양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하다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전체 확진자 수 규모를 줄여야 또 그거에 한 2% 정도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의 이 연말 연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좀 그 국민들의 협조 아래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초창기부터 나왔는데 이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어찌 보면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이 빠른 나타나고 건가요?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이 예방 접종의 효과가 기본 접종 마치고 나서 좀 오래 좀 유지가 되기를 바랬는데 한 4개월만 지나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서의 돌파 감염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 백신 접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효과를 발휘해야만 이런 위중증 환자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3차 접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3차까지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들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특히 청소년 가족들을 중심으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강제 아니냐 필요한 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역 패스의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이제 방역 패스의 기본 원리 그 구상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한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유행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제 이용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자가 이제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백신 패스를 가지고 본인의 안전성을 입증을 하는 거고 예방접종을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입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대규모 유행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인 건데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보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성인보다 10만 명당 발생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확진자들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아청소년들 접종률이 워낙에 낮은 상황에서 이 소아청소년이 더 이상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역시도 이제 본인의 안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방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한 2번 정도의 굉장히 큰 불편을 좀 감수하고 본인의 안전성을 획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PCR 검사를 좀 자주 받으면서 자잘한 위험성 그런 불편을 감수하든지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차별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어찌 보면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 10명 중에 3명도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변에도 실제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 이게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한가 아니면 걸리는 게 더 위험한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유리한 경우, 뭐 표현은 그렇지만 유리한 경우는 앞으로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심근염, 심낭염, 무슨 뭐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의심, 고민을 하시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심근염, 심낭염, 뭐 혈전증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만 명당 몇 명 생기는 그런 정도의 걱정이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걸리게 된 이후부터는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막상 당해보면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오는 그런 합병증들이고 실제적으로 워낙에 혈전증이 심해서 입원한 환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항혈전제를 다 맞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권, 지금 전면 등교도 지금 정말 힘들게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백신으로서의 그런 보호막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